일단 허리를 삐끗했을 때 그게 바로 섬유륜 파열인지, 그러니까 인대가 늘어나거나 근육에 손상이 발생한 게 있었는지, 이걸 구분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진찰을 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SL서울병원에서 척추 부위 진료를 전담하고 있는 한호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많이 경험하시는 허리를 삐끗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씩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험들을 가지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허리가 삐끗하는 경우에 20여 년 전 정도에는 요추 부위의 근육이나 아니면 인대 부위에 염좌라고 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늘어나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종류의 원인일 것이라고 대부분 추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단기술의 발전과 오랜 임상 관찰로 지금은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대부분의 원인이 추간판 섬유륜 파열입니다. 이 추간판 섬유륜 파열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척추, 특히나 요추를 구성하고 있는 이 뼈의 구조는 보시는 모형 같은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뼈 사이에는 우리가 흔히 추간판 또는 줄여서 디스크라고 불리는 조직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척추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가 쭉 쌓여 있는 것이 이제 척추가 되죠. 이 중에서 요추 부위에는 기둥 중에 맨 아랫 부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힘이 걸리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많은 힘이 걸리고 있는 요추 부위에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은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노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렇게 노화를 일으켜서 약해져 있는 추간판에서 작은 힘이 좀 잘못 가해졌을 때 약해져 있는 디스크의 후면, 그러니까 이 모형으로 보여드리면 이 부위의 후면에 약간의 균열이나 아니면 파열이 생겨서 우리가 흔히 섬유륜 파열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섬유륜 파열이라는 것은요, 디스크의 구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디스크의 구조는 바깥쪽에 섬유륜, 그러니까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는 인대의 복합체가 이렇게 원 모양으로 양파 껍질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가운데 안쪽에는 수핵이라고 하는 말랑말랑한 연골 조직이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섬유륜 파열은 이 디스크의 바깥쪽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균열 혹은 파열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약해져 있는 섬유륜의 섬유질 섬유가 결대로 찢어지는 것을 섬유륜 파열이라고 합니다. 이 섬유륜 파열은 특징적으로 허리에 큰 움직임이 생기지 않았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었던 염좌와 다른 부분입니다. 흔히 발목 관절의 염좌를 많이 경험들 하시죠. 이 발목 관절의 염좌는 보통 발목이 꺾였을 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인대가 늘어나서 생기는 것이 발목 관절 염좌죠.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이 섬유륜 파열은 그리 큰 움직임이나 충격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해서 보통 가장 흔하게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 허리를 구부려서 약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다가 삐끗하는 느낌, 혹은 누웠다 일어나다가 삐끗하는 느낌을 받으시고 나서 심하게 허리 통증이 와서 이제 섬유륜 파열을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섬유륜 파열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허리를 삐끗했을 때 그게 바로 섬유륜 파열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더 많이 흔히 알고 있었던 요추부의 정말 염좌, 그러니까 인대가 늘어나거나 근육에 손상이 발생한 게 있었는지, 이걸 구분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진찰을 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근육과 인대 부분에 압통이 있는지입니다. 압통이라는 것은 이제 눌렀을 때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이 정말로 있었다고 하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손상이 있었다고 하면 눌렀을 때 혹은 두드렸을 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면에 섬유륜 파열은 근육과 인대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디스크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겉에 있는 근육을 누르거나 두드린다고 해서 여기까지 충격이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근육 경직은 물론 섬유륜 파열에 동반될 수가 있지만,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했을 때 통증이 없는 것이 섬유륜 파열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섬유륜 파열을 임상적으로 의심을 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MRI 검사를 통해서 정말로 섬유륜 파열이 확실하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고 섬유륜 파열에 더 걸맞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교과서에서 흔히 권장하고 있는 방법은 우선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1, 2주 정도 시행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존적 치료를 시행을 하고 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호전이 없을 때, 그럴 때 MRI 검사를 보통 권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MRI 검사를 시행을 하면 MRI 검사상 이 추간판의 후면에 고신호 강도라고 하는데요. MRI 특정 신호 영상에서 밝게 찢어져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보존적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존적 치료에는 크게 약물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섬유름 파열이 일으킨 척추 마디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고정은 보통은 코르셋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발목을 접질렀을 때, 그러니까 발목이 인대 염좌에 해당되는 손상을 입었을 때 기브스를 해서 일시적으로 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고정을 하고 약물을 투여해서 이 해당 부위에 생긴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물리치료를 통해 섬유름 파열이 2차적으로 유발한 이 허리 뒤쪽의 근육의 경직을 완화시켜주면 통증이 상당히 감소하는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해봤는데도 호전이 두드러지지 않거나 아니면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신경차단술이라는 주사치료를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경차단술은 그 신경차단술이라는 그 술기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정말로 신경근의 통증을 전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경차단술을 위해서 척추 섬유륜이 파열된 부위에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것 자체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행합니다. 이렇게 섬유륜 파열이 있을 때 통증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섬유륜 바깥쪽에는 동척추신경이라고 하는 가느다란 신경섬유가 섬유륜을 따라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유륜을 따라서 분포하고 있는 이 동척추신경은 척추의 추간공 부위에 위치한 후근신경절이라고 부르는 신경의 마디로 일단 모인 다음에 이 뒤쪽으로 근육 쪽으로 방사하는 통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 이 후근신경절 주변에 약물이 주입돼서 염증을 줄이고 신경 신호가 전달되는 경로를 어느 정도 막아주게 되기 때문에 근육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신경차단술을 시행을 한 후에도 만약에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 다음 치료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신경성형술이라는 치료입니다. 신경성형술은 꼬리뼈를 통해서 긴 기구를 추간판에 섬유름 파열이 발생한 곳까지 접근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유름 보낸 기구를 통해서 섬유름 파열 부위에 신경과의 유착을 떨어뜨려주고 그 부위에다 스테로이드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을 줄여주면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섬유름 파열은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보존적 치료로 많이 호전됩니다. 만약에 호전이 없는 경우, 그리고 호전이 더딘 경우는 2개월 정도까지도 통증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 섬유름 파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증이 발생했을 때 일단 허리를 잘 고정하고 허리에 무리를 가하지 않고 그러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잘 해보다가 만약에 호전이 두드러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사치료나 말씀드린 신경성형술 같은 치료를 해볼 수 있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섬유름 파열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는 현상이고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리가 삐끗해서 통증이 심하고 움직이기 힘들 정도가 되면 굉장히 당황하시게 되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곳에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